자, 이제 뭐 팔지까지 생각을 했는데 다음엔 뭘 해야 할까? 사업자 등록? 꼭 해야 돼? 좀 무서운데. 맞아? 안녕하세요, 양보부양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냐? 요즘에는 이제 손택스라고 하죠. 모바일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여기에서도 제가 보니까 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직장인 대표님들, 직장인들이 이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냐? 아마 겸업 금지 조항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이거나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봤을 때는 본인이 떠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조금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회사에서. 아마 이게 사업자 등록 하시면 지역가입으로 보험료가 나올 텐데, 이것도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해놓으면은, 집이나 아니면 뭐 비상주 사무실로 해놓으면 그쪽으로 고지서가 가니까 이것도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전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대표님들이 알아보시고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냥 불안하시면 가족 이름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이런 식으로 해도 되니까. 근데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되냐 하면은, 네이버는 월 매출 200 이상이면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상품을 하고 있고, 제가 판매하는 상품 판매가가 평균적으로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합니다. 10만원이라고 해도 한 달에 10개만 팔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뭐 명품 하이엔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명품 같은 거 하려고 하시면 막 한 건에 100만원이거든요. 두 건만 하셔도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팔고 싶으시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적게 팔고 싶은, 처음에는 그냥 사업자 등록 없이 파시다가 많이 팔게 되면 그때 등록해도 되는데, 저는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건 어쨌든 내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니까요.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제가 이제 모바일로 손택스를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먼저 해주시고, 신청 제출란에 가시고 사업자 등록 신청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업자 등록 개인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상호명, 단체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영어 이름이나 아니면 한글 이름,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 명으로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특수문자, 괄호 이런 거 없이. 왜냐면 제가 처음에 등록할 때 괄호도 쓰고 띄어쓰기도 쓰고 쉼표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업자 등록 상호명을 인증하는 뭐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옥션, 지마켓 이런 데나, 아니면 내 상호명을 꼭 완벽하게 일치하게 적어야지 확인이 되는 데가 있는데, 제가 막 띄어쓰기를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고 쉼표를 언제 썼는지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하신 상호명을 조금 간단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다. 저는 오호라 통째라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쭉쭉쭉 내려보시면 이 사업장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자가이신 대표님이 우리 집으로 사업자 주소를 내고 싶다. 그럴 때는 여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자가고 그냥 똑같이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전세나 월세라고 살고 계신 분들, 아마 집주인한테 서류를 조금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냥 해도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아마 집주인한테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껄끄러울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비상주 사무실 추천드립니다. 지금 아마 뭐 부모님 댁에 같이 거주하신 분들은 여로 하시고 부모님이랑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했고, 지금은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을 하고 있어서 비상주 사무실 계약서를 나중에 첨부를 하시면 돼요. 저는 비상주 사무실 조금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사업장 주소를 좀 나눠 놓는 게 좋고, 우편이 날라오면은 비상주 사무실로 가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거 뭐 우편이 왔다, 수령하라,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는 비상주 사무실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 사업장 유형에서 무조건 간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간이가 세율도 좋고, 제가 신고해야 되는 세율이 일반보다 낮고, 부가세 신고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일반은 2번 해야 돼요. 7월달에 한 번, 1월달에 한 번 해야 되는데, 간이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꼭 간이로 해주시는 게 좋고, 내 매출이 많아지면은 자동으로 일반으로 넘어갑니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체크해서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업종 코드 선택하는欄이 있는데 업종 코드 입력해서 구매 대행 코드 525105 이거를 검색해 주시면은 직구매 대행업이라고 나오거든요.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위에 보시면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코드 조회라고 나와요. 이거를 쭉쭉쭉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보시면 제일 밑에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라고 나오거든요.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요게 그냥 뭐게 뭐야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오류가 계속 뜨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주셔야지 산업 분류 코드에 뜹니다. 이 업종 코드는 515105 뜨고 47911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산업분류 코드까지 입력이 돼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에는 그냥 해외 구매 대행업입니다 라고 적어주시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아마 해서 연락이 올 거예요. 이거 제대로 적어라, 아니면 이렇게 적어라, 아니면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임대차 내역 입력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비상주 사무실이랑 계약을 한 거래 내역서 서류가 있거든요. 그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쭉쭉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정보도 아마 거기 적혀 있으니까 적어주시면 되고, 계약 기간 적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업자 선택사항, 창업자 멘토링 받으신 분은 여러 해주고, 뭐 인허가사업 저는 없으니까 없고요. 이의제 주류사업 이거 저도 없습니다. 다 없고, 유흥업소 저희 아니고요.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저희는 뭐 해당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출 서류가 나오는데 여기 임대차 계약서, 제가 말씀드린 부모님 댁에 거주하신 분들은 이 무상 임대차 계약서 부모님이랑 작성하셔가지고 이거 인터넷에 치면 양식은 나오거든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저도 그냥 대충 해서 아무거나 했고, 그 서류를 여기 넣어주시고,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약서 파일을 여기다 넣어주시고 신청 완료를 해주시면 필요하면 연락이 올 건데 저는 안 받았어요. 그냥 사업자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제가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쉬워요. 사업자 등록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등록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해보고 나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업종 코드만 제대로 넣어주시고 뭐 사업자 주소지 이런 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 이제 진짜 대표님이 되는 거죠. 사업 열심히 꾸려 나가야죠.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고 어떤 게 더 좋을지 알아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